무더기 사표를 막기 위한 선거제 개혁이 시급하다. 우리가 비례대표 이번 총선 끝난 다음에 비례대표에 엄청난 사표가 나왔다. 비례대표 사표수가 총 379만이다. 뭐 이런, 이게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주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이 비례대표에서의 사표만 얘기하지 3% 이하가 되면 안 되는, 의석이 배정이 안 되니까 계산이 쉽죠. 저는 이 3%가 왜 갑자기 3%가 됐는지 누구도 지금 국민들한테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3%면 대략 한 80만 표 정도인데 그게 안 되면 국민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이 소중하다면서. 왜? 그 주권이 10표면은 무시당해도 되고 100표면은 무시당해도 되고 10만 표면 무시당해도 되고 60만 표면 무시당해도 되고 80만 표는 무시당해도 되는데 81만 표부터는 존중되어야 합니까? 이거야말로 여의도 정치꾼들이 지그들 편한 대로 그냥 짜 맞춘 겁니다. 근데 비례대표 사표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번에 지역구를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50.50%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국민의 50.5%가 더불어민주당 찍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45.1%가 국민의힘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찍은 한 표나 국민의힘 찍은 한 표 똑같은 한 표 아닙니까?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은 1인 1표잖아요. 그리고 모든 표는 다 같은 가치를 갖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석이 254석이니까 이 254석이 더불어민주당이 50.5를 득표했으면 254 중에 50.5%를 가져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128석 가져가는 게 정상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45.1을 득표했으니까 254석에 45.1을 가져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115석을 가져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투표한 50.5 대 45.1의 비율을 지역구에 정상적으로 투영을 해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28석이 맞고 국민의힘은 115석을 갖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실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161. 무려 33명이나 더 과대대표되고 있어요. 33석이나 더 과대대표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90석. 무려 25석이나 과소대표되고 있어요. 25석이나 과소대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안 찍은 표 있잖아요. 그 안 찍은 표가 4.6%입니다. 이 4.6%는 254석 중에 11석에 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4.6% 가지고 3석을 냈어요. 그러면 이 3석은 무려 8개 의석이 과소 대표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기계적 산술적으로 딱딱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는 비례성이 반영이 돼야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28석 가져가고 국민의힘은 115석 가져가는 게 정상인데, 상식인데 결과적으로는 161대 90으로 한쪽은 30석 이상 과대대표되고 한쪽은 25석 가까이 과소대표됐다면 이건 선거구가 잘못된 겁니다. 선거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심각한 왜곡이 있는 겁니다. 민심에. 그 과정에서 비례대표 사표뿐만 아니라 지역구의 사표가 엄청나게 발생한 겁니다. 수도권에 국민의힘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럼 한 표도 안 얻어서 전멸했습니까?
다 45% 가까운 득표를 하고도 의석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전부 사표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표 방지는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현안이에요. 국민들이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행사했고 그 주권은 등가성에 의해서 다 같은 한 표로 계산돼야 되는데 삼성그룹의 이재용도 한 표, 저 고성국이도 한 표, 저 경남 어느 어촌마을의 어부도 한 표. 이게 등가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의민주주의거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표를 만들어내는 이 선거제를 이걸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표가 많아지면 내 표가 반영이 안 됐다고 실망과 분노를 느끼는 국민들이 수천만 명이 달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선거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국민이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했는데 그 주권이 의미 없는 사표가 돼버렸다. 어느 주권자가 그래도 좋아 하는 주권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표성의 위기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나라가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사표 발생으로 인한 대의제 대표성의 위기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도입된 거가 결선투표제입니다. 일단 1차에서 과반 이상이 안 되면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사표 방지를 하고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해 가자.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36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대통령제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어떻게 총투표에서 50대 45에 불과한데 어떻게 의석수는 175대 108이 될 수 있냐. 지역구만 따져도 128대 115여야 되는데 어떻게 161대 90이 됐냐.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 맹점 이런 것으로 인한 엄청난 사표의 발생이 생긴 거예요. 이거 막자고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2년 전에 중대선거구제를 병행하자. 시골 농촌지역 또는 도시, 지방도시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하더라도 적어도 중소도시 이상의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병행해서 사표를 최대한 좀 줄이자. 대표성의 위기를 좀 극복해보자.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제안한 바 있어요. 국회가 저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이 대통령의 제안을 개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과 같은 이 엄청난 대표성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저는 종북주사파가 어차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 자들이니까 대한민국 대의체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가 저자들의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유우파는 다르잖아요. 국민의힘은 다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되잖아요. 더구나 그것이 당장 자신들의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 결과로까지 연결되는 걸 알면서도 움직이질 않아? 이게 국민의힘 정말 정당 맞아요?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런 심각한 사표 대량 발생과 심각한 대표성의 위기를 해소 극복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과 준연동형제 폐지라고 하는 정치개혁 의제를 먼저 적극적이고 선행적이고 전투적으로 들고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5% 이겨놓고 수십석 더 가져가는 주권 도둑질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국민의힘이 정말 이제 이거는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좀 제대로 자기의 어젠더로 가져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